다큐 리뷰 5번째 시간입니다. BBC 플래닛 8부작 중에 5부 스타 별입니다. 예로부터 하늘은 수수께끼 덩어리였다. 이 이야기는 인류가 눈부신 모습 뒤에 있는 태양에 관한 진실을 훔쳐버리고 투쟁한 기록이며 태양의 힘과 우주에서의 역할을 이해하게 된 역사의 기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이 다큐에 대한 이제 서두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다큐를 한 4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태양이 뭐냐? 그리고 흑점은 또 뭐냐? 코로나랑 플레어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 태양의 중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이야기가 이제 이 다큐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먼저 갈릴리오가 흑점을 관찰하다 흑점이 태양 표면을 움직이며 태양이 자전하는 걸 알아챘다. 흑점은 태양이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말해주었고 이는 당시 세계관에 큰 영향을 주었다. 태양은 항상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신적인 존재였죠, 태양이. 그런데 흑점이 발견되면서 이게 태양도 완벽하지가 않네, 이제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죠. 달은 지구의 4분의 1 태양보다는 400배 낮았다. 태양이 달의 400배 크다는 얘기죠. 정말 환상적인 우연의 일치로 지구 태양 간 거리는 지구 달 간의 거리보다 400배나 멀리 있어서 우리 눈에는 해나 달이나 거의 같은 크기로 보인다. 그래서 이런 금한일식 같은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크기가 비슷하니까 이런 일식이 나오지 크기가 다르면 이런 일식이 나올 수가 없죠. 인도네시아에서 일식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일식 관측이 불법이라고 한다.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일식 관측을 불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지네는 뭐 신화적인 얘기를 믿죠. 무슨 뭐 용이 뭐 해를 삼켰다가 뱉어내는 게 이게 일식이다 이러는데, 인도네시아 국가 이슬람 국가 아니에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그건 발전이 없어요. 그건 뭐 있지도 않아 알라를 믿는다고 그렇게 절대적으로 그러는 사람들이 무슨 발전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탈리아의 안젤라 셰키라는 신부가 분광기를 발명하여 일식이 아니더라도 태양을 연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길을 열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그 프리즘으로 이제 이 빛을 이제 쫙 그 분광을 이제 한 거죠.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거를 빛을 쫙 분광을 한 다음에 그 분광을 또 현미경으로 찍는다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는 얘기죠. 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빠진 수평 한 번가 쫙 있는데 거기 이렇게 까만 줄이 보인다는 거예요. 까만 줄. 요 까만 줄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 이 까만 줄이 원소를 말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게 태양인데, 솔레이브의 태양인데, 태양에는 이 까만 줄이 많잖아요. 우리가 되게 원소가 한 100여 가지 있잖아요. 태양은 그게 다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시리우스예요. 시리우스인데 시리우스에는 띠가 몇 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소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원소가 다 같아요. 이렇게 여기 위치가 다 똑같습니다. 이게 원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철이 어디 있는지 뭐 아연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소는 이쪽에 있겠죠. 수소 헬륨이 앞쪽에 있겠죠. 쭉 나가갖고 뭐 금도 있고 하겠죠. 이게 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게 그 순서대로 그 원소를 말하는 거예요. 원소를 말한다는 거예요. 수소, 칼슘, 철. And astronomers discovered an alien element completely unknown on Earth. They named it after Helios, the Greek sun god. Helium. 그 셰키 신부가 별의 스펙트럼이 태양과 흡사함을 발견했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아주 가장 큰 걸 깨닫게 된 거죠.
가장 커다란 미스터리 하나가 풀렸는데 태양은 별이었던 거예요. 태양이, 이게 태양이 아닙니까? 이게 뭐 베telgeus에 비하면 이건 진짜 뭐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조그맣죠. 별들이 종류가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파란 별도 있고 빨간 별도 있고 노란 별도 있는데 흰 별도 있어요. 흰 색깔. 여기 이제 흰 색깔 별이 없는데 태양은 노란색이었는데 옐로우 드워프라 그래요. 노란 난장이라 그러죠. 아주 조그만 별 중에 하나죠. 태양이. 여기서 잠깐 여담인데 웃기는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가죠. 북한에 아주 못된 놈 있죠. 김성주라는 놈이 아주 못된 놈이 있는데 이 놈이 1931년 김일성이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1931년이면 19살 때란 19살 19살 때 자기를 별로 불렀다는 거예요. 김일성, 하나의 별이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김한별이죠. 근데 주변에서 아이고 벌써 그때부터 뭐 아주 뭐 지가 그렇게 위대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하나의 별이 돼선 되겠느냐. 태양이 되십시오. 그래가지고 김일성으로 불러줬다는 거예요. 태양이 되어라. 이게 굉장히 무식의소치에서 나온 거죠. 아니 이게 하나의 별에서 태양으로 가면은 큰 놈에서 조그만 놈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죠. 태양이 별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어이없는 날조를 해도 제대로 날조를 못하고 이런 어이없는 날조가 이제 있었던 거죠. 대기는 태양이 방사하는 엑스레이나 감마선 자외선을 막아준다. 대기가 이제 이런 걸 막아주니까 우리가 살기가 좋죠. 근데 대기는 또 뭐가 막아주냐? 자기장이 대기를 막아줘요. 네. 자기장이 대기를 막아주고 대기는 태양이 방사하는 엑스레이나 감마선 자외선을 막아준다. 근데 이 대기 때문에 태양 관측이 방해를 받으니까 1914년 우주인 9명이 최초의 우주기지 스카이랩에 보내졌다. 임무는 지구 대기에 간섭이 없는 그곳에서 태양을 관측하는 것이었다. 그래가지고 태양을 아주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었고 16만 장 이상의 사진을 전송했다. 이 태양의 연구가 엄청나게 이제 진전이 있었던 거죠. 사진으로. 1904년 부유한 기술자의 아들로 태어난 조지 엘러리 헤일이 꿈이 있었다. 그는 열성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진부한 태양 관측소를 윌슨산이 높은 것을 건설하고자 했다. 윌슨산이 저기 파시티나에 있는 건데 LA 북부에 있는 거죠. 거기다 이제 천문대를 완성했죠. 완성해갖고 첫 번째 도전이 흑점 연구했다는 거예요. With his unique spectrograph, 이 양반이. Hale set about analyzing the surface of the sun. 그때 찍은 흑점 사진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거죠. Hale was able to take photographs of sunspots in more detail 자료 than 보관을 anyone 참 had 잘합니다. achieved before. 이 양반들은. And during a routine study of the chemical absorption lines of the sun's surface, he made a breakthrough. When he looked at the quieter part of the sun, he saw ordinary-looking absorption lines, and then as the sunspot rolled into the slit, the lines began to broaden a little bit and then split. As Hale saw the lines split apart, he instantly recognized the phenomenon. Voila, magnetic fields. He could see it. June 1908. 이게 흑점 현상이 결국은 그 미스터리 하나를 푼 거죠. 자기장의 뒤틀림으로 태양 필름 온도가 내려가는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흑점이. 예. 자기장의 작용이라는 걸 이제 알아낸 거죠. 태양의 자기장은 지구보다 4,000배나 더 크다고 한다. 지구도 자기장이 꽤 큰 편이라 그래요. 거기 4,000배니까.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 과학자 비어클랜드가 오로라로 나타나는 자기 폭풍은 전하를 뗀 입자들이 지구 자기장에 수용되면서 생겼다고 여겼다. 그는 이 입자들이 태양에서 왔다고 믿었지만 그 이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17년 비어클랜드는 자살했다. 이 양반이 비어클랜드인데 그래서 이게 뭐 방사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터키 모자를 꼭 썼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혜성의 꼬리가 항상 태양의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죠. 그 이유는 태양의 빛이 혜성의 꼬리를 밀어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게 이 혜성의 꼬리인데, 혜성의 꼬리가 이렇게 되면은 꼭 여기 무슨 뭐 그 어떤 이거 혜성을 밀어내기 위해서 연료가 분사되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렇게 그냥 보여요. 로켓이 날아갈 때 그 뒤쪽으로 연료가 분사돼 갖고 쫙 뻗는 것처럼 혜성이 날아가는데 이 연료 분사로 날아가는 것처럼 혜성이. 근데 이게 그게 아니고 태양이 여기 있기 때문에 태양이 이 원소를 밀어낸다는 얘기예요. 태양빛이. 그래서 태양빛 현상으로 이렇게 꼬리가 생긴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비영안이라는 사람이 태양빛 갖고는 이걸 밀어내지 못한다. 이 혜성에 있는 원소들을 이렇게 밀어내지 못한다. 뭔가 영향이 큰 뭔가 다른 인자가 필요하다. 이걸 태양입자 곡사라고 이제 불렀는데, 처음에 뭐 아무도 뭐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게. 특히 체프맨이라는 사람은 코로나가 뻗어나가면서 태양계를 채우는 거다. 이게 하나의 태양계를 이제 코로나에서 이렇게 채우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파커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양반이 이제 태양풍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인데, 처음에 비영안을 지지했는데 비영안이랑 체프만이 모순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둘 다 맞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초음속 태양풍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계산 결과는 코로나가 태양 중력을 탈출하기에 충분한 열 에너지를 가졌고 초속 500km로 뿜어져 나간다는 결론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파커예요. 파커인데 이 파커의 이론을 검증하려고 마리나 2호의 이제 입자 검출기를 탑재해가지고 우주로 보낸 거죠. 결국은 이 입자 검출기에서 파커의 예측량을 초과하는 태양풍이 가득하다는 신호를 보내왔다는 거죠. 파커 얘기가 맞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태양에서 코로나랑 플레어가 막 장렬할 때 태양풍이 우주로 퍼지는 거죠. 태양계 쪽으로 쫙 퍼지는 거죠. These electrically charged hurricanes are ferocious and relentless, and the planets lie in their firing line. 이게 여기가 이제 성간 영역이라 그래요. 인터스텔라 아닙니까? 성간 영역인데 이 태양풍이 주로 적도 쪽에서 이제 해가지고 이게 태양 중력을 벗어나갖고 이제 이쪽으로 쫙 분다는 얘기죠. 이게 태양이 아마 자전을 이렇게 수평으로 지금 하는 걸 거예요. 수평으로 하면서 태양의 자전축은 수직이겠죠. 이게 자전하는 이 방향으로 이 원반이 생기면서 원반이 행성을 이제 원반에서 행성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원반이 있잖아요, 이게. 근데 태양풍이 쫙 나오면서 아까 앞쪽에 아주 멋있는 그 오로라를 봤을 겁니다. 그 오로라가 어떻게 생기냐? 딴 데는 별로 물론 외행상에도 자기장이 있죠. 자기장이 있는데 내행성에는 자기장이 있는 게 거의 지구밖에 없는 거죠. 지구가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N극이고 S극이면 N극에서 나와가지고 S극으로 들어가잖아요. 자기장이. 태양풍이 들어오면은 이 자기장에 걸려갖고 지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태양풍이. 그 자기장 안에 그 대기가 있는데 대기가 그래서 보호가 되는 거예요. 흩날리지 못하고. 그 자기장 때문에 자기장을 따라서 이렇게 바깥으로 흐른다는 얘기예요. 태양풍이.
그러면 북쪽에 와가지고는 그 아주 멋있게 오로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 앞에 그 오로라 사진이 있었죠. 이게 태양풍이 계속 이렇게 불게 되죠. 그 태양풍이 어디서 멈추는 데가 있을 거다 이거죠. 태양풍이 멈추는 곳을 헬리오포즈라고 하죠. 헬리오포즈. 여기가 이제 태양풍이 멈춘다는 거예요. 이 헬리오포즈가 명왕성까지, 이게 명왕성 아닙니까? 태양에서 명왕성까지 거리에 4배가 된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림이 잘못됐죠. 이 정도쯤에 있어야 되죠. 헬리오포즈가 제대로 그리려면. 근데 이건 그림이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갖고 여기서 지금 보이저 1호가 여기 이제 들어가 있고 보이저 2호는 여기 와 있죠. 여기서 지금 검출이 되는 거예요. 입자를 잡아갖고 보이저 1호에서 보내고 있어요. 태양 적도에서 돌풍이 발생해 태양 중력과 자기장의 영역권을 뿌리치고 나간다. 플레어와 코로나 질량 방출이 관측돼. 여기서 관측이 된 거예요. 내행성 중 지구만이 우주공간 멀리 뻗친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 자기장이 태양풍을 밀어내며 대기를 보호한다. 이때 오로라가 생긴다. 아까 앞에 봤던 오로라가 생긴 거죠. 목성 등 외행성에도 여전히 태양풍은 불고 있었고 외행성의 자기장도 지구처럼 태양풍과 싸우고 있었다. 태양풍은 항성과 가스가 존재하는 어느 곳에서는 멈추어야 한다. 이 연결을 헬리오포즈라고 한다. 방금 전에 얘기했죠. 태양에서 코로나 질량 맞추러 플라즈마 펄스가 생겼고 전파를 방출하면서 400일 후에 헬리오포즈에 도달한다. 이 전파를 보이저 1호에서 잡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태양풍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헬리오포즈는 태양과 명왕성 거리에 4배 거리에 있다고 추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별과 행성을 이어주는 요소가 있다. 바로 생명의 재료가 그 안에서 만들어졌다. 이 연금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연금술이 중세시대 때 이게 아주 유행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완전 사기였죠. 근데 이게 이 양반들이 이제 다른 원소를 같이 넣고 막 그냥 뜨거운 불에다가 녹여갖고 막 해서 섞으면은 금이 된다고 하는 게 연금술 아닙니까? 우리가 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 그 원리 그런 생각을 한 거는 맞아요. 다른 원소가 합쳐가지고 금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구상에서 그걸 융합을 시킬 수가 없어요. 다른 원소를 융합을 시켜갖고 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원리는 맞는데 지구상에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게 사기인 거죠. 이게 별의 핵은 궁극의 핵 융합로이다. 그러니까 태양 안에서는 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원소들을 융합시켜가지고 태양 안에서는 금이 만들어지는데 지구에서는 안 돼. 왜냐하면 태양만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1995년 태양 관측 위성 소호가 쏘아져 있다. 소호는 태양을 엑스레이 자외선 가시광선 영역에서 잘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소호는 단지 보기만 하는 거 아니다. 듣기도 한다. 고라는 학자가 태양 표면에 마치 연못처럼 파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곧 태양의 핵을 보는 방법을 알았다. 그러니까 태양 내부를 빛으로 볼 수는 없는데 불투명하니까 소리로 본다는 얘기죠. 태양 내부를 들을 수 있는 거다. 소리로 태양을 그려낼 수가 있죠. 매 6분마다 태양 전차가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플레어가 발생한 직후에는 CSP 쿼크가 수천 킬로미터를 퍼져나간다. 이게 뭐 지진파라는 건데 글쎄요. 이 지진파가 뭐 태양에 어쨌든 뭐 뻗어나간다는 얘기죠. 우리는 소호에서 음파를 연구해 태양 외부에 대해 배웠다. 또한 태양 내부도 알 수 있었다는 얘기죠. 표면 아래에는 플라즈마 강물이 흐르고 보다 가열된 가스가 양극을 돌고 있다. 가스는 양극을 돌고 이 안에는 이 밑에는 플라즈마 강물이 흐른대요. 지구에도 그 멘틀이 움직이잖아요. 바로 밑에서. 거기 이제 용암이 있고 용암이 들끓고 있고 굉장히 유동적이죠. 지구도 겉으로 보면 딱딱하지만
표면 아래는 플라즈마 강물이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위에도 지구에 제트기류가 있듯이 태양에도 날씨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태양 중심에 물질을 만드는 공장이 있다. 우주를 연구하면 태양을 연구해야 된다. 별이니까. 처음에는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만 있었다. 한데 이것들이 융합이 되면서 여러 가지 연소가 나타난 거죠. 가스와 먼지가 햇반을 일으키면서 별이 만들어졌다. 초신성의 나무자네가 행성을 만들어내었다. 우리는 별의 먼지, 별의 심정으로 만들어졌다. 가스로 만들어진 거죠. 조상들은 완전한 빛의 원반 신을 보았다. 그러나 과학으로 우리는 조상들이 상상한 것보다 더 강력한 존재를 알게 됐다는 얘기죠. 이게 개인적인 의견인데 결국 생명체의 재료는 별에서 온 것이고 그 재료가요 생명체가 나타난 것이다. 그렇다면 우주에는 생명체로 충만할 것이다. 다만 우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나도 광대하여 0.0000001223 승의 1%도 조사해보지 못했으므로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한 게 없는 거예요. 우주를 조사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이 생명체는 지구밖에 없어. 이런 말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분명히 생명체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이 다큐는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태양이 별이라는 걸 알게 해줬고 흑점은 자기자기의 작용이다. 그 다음에 코로나랑 플레어에 의해서 태양풍이 분다는 거. 그 태양풍이 헬리오포스까지 도달한다는 거. 그 다음에 태양의 내부에서는 핵융합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물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이것이 이 다큐의 내용입니다.